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님이 옳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일부 신고가 나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해석은 이건 무진장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럼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진다면 몇 프로 상승했나요? 거의 전 고점에 도달한 단지들이 나와서요. 그래서 이 사실 다른 분도 나와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긴 했지만 대출 내고 사고 추후에 얼마나 이득을 가져갈까. 자, 요런 것들. 버머사운 포레스트,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신고가 나오긴 합니다. 자, 요것을 뭐 2년, 4년 보유했는데 이 상승률 퍼센트가 뭐 0.6%, 3.1% 올랐다고 했을 때 이 또한 별로 그닥 남는 게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고요. 뭐 또 양극화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하시면 그렇다면 당장 사야 되죠. 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한 골백 번은 했는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의 함정의 전체를 포함시킨다. 제가 시장 분위기를 읽어갈 때 평균을 읽고 그 외에 상단이나 하단이나 차별화된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양극화 시대는 이 자본주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뭐 근래에 뭐 새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순간 이후로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일입니다. 양극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의 양극화는 저 최상단, 서울의 초고가, 그리고 아닌 것들 이렇게 나눠지는 시장이지 뭐 대구 내에서 양극화 뭐 짜다로 이야기할 것도 없다라는 부분. 저 평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일부 뭐 오르는 거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와 신고가 대단해요. 이런 거 캡처해 가지고 매일 뭐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시장 분위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엄중하죠. 예, 나스닥이 한 이틀 연장으로 6% 이상 하락. 예, 상호 관세하면서 한방 빵. 그리고 또 중국이 보복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한방빵, 두 방을 떨어져 버리니까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면서요. 예, 제 1년 전 시점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1년 전 대비 나스닥은 5.12% 하락. 그러면서 와 이거 정말 제대로 침체가 오는구나 하면서 원자재 가격 또한 맥을 못 춥니다. 기름값 71불, 72불 하던 것이 61불까지 15% 정도 이틀 만에 연장 나스닥 빠지는 것만큼 유가도 빠져버렸습니다. 이 침체하고 같이 연관된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 어제 탄핵 선고 이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14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 우려로 인해서 다시 올랐습니다. 예, 뭐 뉴스에서는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시 뭐 전국이 안정권으로 돌아가고 그것보다 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보다 외부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20원 떨어진다고 폼 잡았다가 30원 올려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지금 분양권 투자는 선물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 예를 들어서 US 테크백 관련해서 QQQ, QQQ 이거 3배짜리 상품이죠. 3배짜리 상품. 불과 얼마 전까지 90불이었습니다. 한 보름 전까지 90불 하는 것이 지금 한 45불 하나요? 예, 반토막 났습니다. 갭 투자 하지 마시라. 갭 투자는 요렇게 레버리지 상품 2배짜리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하고 똑같은 것이다. 내 돈 2억 가지고 3억짜리 전세 맞춰서 5억짜리를 산다? 이거하고 이 QQQ 상품하고 이 차이가 뭔가요? 예, 그리고 이런 2배짜리 3배짜리 상품의 함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죠. 1배짜리 상품은 이렇지만 2배짜리 3배짜리 상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훼손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갭 투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 상호 간세에 때리자마자 중국이 바로 맞대응. 제가 중국의 그 속성, 중국이 좋아하는 거 뭐라고 했나요? 예, 복수. 군자의 복수는 10년이라도 늦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네들의 드라마, 그네들의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를 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중국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미국의 아픈 부분, 트럼프가 싫어할 것만 같은 것들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아니,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마당에 이게 쉽사리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분의 투항 이분의 신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뉴스 중에서 빨간 부분을 제가 딱 캡처해 왔는데요. 중국, 너가 잘못했는 거다. 중국, 곰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곰처럼 가만히 있어요. 지 혼자 두드렸다 했다 뭐 했다가 트럼프가 난리인데요. 제일 무서운 건 이 부분입니다. 나의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EU, 중국, 어디 하나 뭐 호락호락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 근래에 나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미국에 많은 돈을 다 투자해버린다. 일자리도 다 가져가고 돈도 자기들이 다 벌고 그럼 미국에서 만든 거는 누가 소비해주나요? 이 로봇 시대가 도래했을 때의 미래, 기업들은 돈을 가져가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것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 앞자락들 읽어오는 내용들 이런 게 뭐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뉴스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저는 찾아서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거래가 늘어나고 대출이 줄어든다는 현상에 대해서 현금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서는 이 현금 보따리 가진 사람들이 집을 꾸역꾸역 사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코인에서 망하고 뭐해서 망하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돌아서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혹은 또 코인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서 재미 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이 댓글에서 무서운 점은요. 코인이니 뭐니 사다가 피해보고 망해서 부동산 쪽으로 돌아선다. 뭘 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인도 고점에 잡아서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으로 오니까 부동산도 또 고점에 잡아서 안 될 확률이 저는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약점들을 후벼파는 글들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구에서도 몇 개 구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 2년 전 시점과 견주어 봤을 때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때 대비.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플러스라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구 거래량이 2,500건 정도, 3개월 정도 되면 7,500개. 이거 매매 거래량 2,500건 이상 3개월 정도. 지금 서울이 꺾인 마당에 지방이 힘을 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주간 거래량 오르다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대 물량 그렇게 강조하시다가 요즘은 언급도 안 하시네요. 분양권도 저는 언급하지 않아요. 분양권 시장 특이한 현상 없어요. 임대 시장 특이한 현상 없어요.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매물이라든지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렇게 엄중한 이런 사태들이라든지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전세는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또한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구보다 전세 물량이 먼저 줄어들었던 지역 울산. 그래서 제가 울산 전세 물량 보고 오실게요.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임대 물량 감소는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울산에서 실제로 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크게 가격 상승을 불러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매물량 매번 보고 있고요.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딱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구 방송이라고 딱 우물안 개구리처럼 딱 대구 요 현상만 보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있던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막 크크크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데 너무 많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놔라 이렇게 딱 좀 세게 나왔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또 댓글 달리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23년 폭락 때 집 사놨지롱. 나는 23년 폭락 때 집 사놨지롱.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등신 같은 놈이 등신 같은 놈.
놈들 다 그전에 돈 다 올인해가지고 20년, 21년, 부산은 22년 상반기까지 다 오를 때 뭐 하고 있다가 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레파토리도 너무나 익숙한 레파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 의성 마늘에 오늘 한번 더 올릴게요. 대구의 미분양 물량 9,000개 2월달 제가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9,000개가 다시 넘어져 있는 상태고요. 준공의 미분양 물량 감소하지 않는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입주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준공의 미분양 물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과거에 준공의 미분양 물량이 한창 많았을 때는 2016년 기준으로 12,000개 넘었습니다. 지금은 준공의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이 치솟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준공이 안 돼요. 준공이 안 됩니다. 갑자기 유치권이 붙어버리고 제가 몇몇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공사 잘했는데 공사팀이 철수해버리고 갑자기 유치권이 어느 순간 다 붙어있고 공사 스톱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준공 후 미분양? 준공이 돼야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날 텐데 미분양은 여전히 많은 상태. 자, 매도 물량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2,000개. 대구는 많이 늘어는 태가 아닙니다. 연초 대비 부산은 더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물량, 제 시정 안정화 물량 5,000개. 월 평균 거래량 1,700건 정도. 한 3개월치 정도 비축되어 있으면 요 정도면 매도 임대인 임차인 좀 균형 있는 상태다. 뭐 과거처럼 전세 물량이 막 2,200개, 막 2,000개 아래로 막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량이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또다시 무슨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요거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이 부분도 수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산의 전세 물량 매섭게 줄어들기만 하던 것이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구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또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기준으로 보면요, 9,000개 정도 매물이 있어야지 월 평균 거래량 3,000개, 지금 많을 때는 3,800개 정도도 월 평균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은 9,000개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7,000개대의 매물이지만 언론에서는 주간 실거래 지수를 기준으로 부산의 전세가가 거의 1년째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평균 전세 가격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요 사례에 대구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울산의 사례, 울산은 전세 거래가 월평균 700건, 지금은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월평균 500건 정도 전세 거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전세 매물은 5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폭등했을까요? 전세 거래는 500건 정도 되죠, 월평균. 과거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울산이 지금 제일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힘들죠? 정유화학 힘들죠? 기계 힘들죠? 조선 한 개 있구나. 조선도 태반이 일하는 사람이 외노자가 많고 여기서 번 돈을 지역사회에 쓰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문제는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서울 다음으로 인천과 나란히 하락률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준공은 미분양이나 미분양 물량은 울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물량이 아마 3,000개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울산의 평균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어요. 2억 4천만 원 정도 수준. 과거보다 분명히 높은 수준 맞습니다. 물량이 적으니까. 그럼 평균 매매 가격은 얼마냐? 네,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2억 4천만 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전세가율 70% 되나요? 그렇게 물량이 딸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요 정도 수준. 그러면 매매가가 폭등했나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면 맞아요. 알로파 색깔 최근 3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보다 높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거래 급등 현상을 불러오지는 않았더라. 그래서 대구의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현상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전세 가격을 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고 그러면 지금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전세가율이 조금 높아진다 수준이지 그것이 매매 가격을 쳐올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매도 물량이 이마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괜히 댓글에 달려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려봤습니다.
울산 거래량 보십시오. 네, 3월달 예상 거래량 제가 주간 브리핑 때 쓰는 내용인데요.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울산 실제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드니까 실제 거래로 많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게 거의 끝물 느낌이죠. 예.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는 상태로 가면 울산 자동차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울산에서 생산하는 그 자동차의 물량을 상당 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울산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보다는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의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렇게 막차에 탑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에 샤인드라 프로젝트인가요? 아람코에서 하는데 그 거대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나면은 수천 명의 인력들이 또 쑥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살피고 있어요. 대구의 거래량 아까 댓글에서 뭐 2,500건 이상, 뭐 석 달 이상 뭐 지속되는지 봐야 된다 그런 댓글은요 작년에도 많았어요. 작년에도 여름 되면 거래량 폭발한다. 가을 되면 거래량 폭발한다. 수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글 한번 이렇게 써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지 저처럼 매일같이 추적하지는 않잖아요. 오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뒷부분 더 할까요? 한 개 끊어서 가겠습니다. 2부로 오늘 해서 거래량부터는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